짜증과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슬기로운 감정 관리.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혹시 오늘 한 번도 짜증 안 내셨나요? 정말요? 그렇다면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고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별일 없을 것 같은 날에도 꼭 한 번쯤은 짜증 버튼을 누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급한 볼일을 보려고 나섰는데 분명 책상 위에 뒀던 자동차 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온 집안을 뒤져서 결국 소파 구석에서 찾았을 땐 웃기다 못해 허탈하더라고요. 또 마트에서 장 보고 계산 다 끝냈는데 그제야 지갑이 없다는 걸 알아차릴 때도 있어요. 한 손엔 휴대폰, 한 손엔 장바구니 들고 서 있다가 카드 리더기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 순간 뒤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꼭 조용한 꾸중처럼 느껴지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앞차.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입 밖으론 아무 말 안 해도 속으론 수십 마디를 하고 있죠. 그 한순간의 짜증이 하루 전체 기분을 휘저어 놓을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요. 방금 전까지 속이 좀 부글부글했어요. 택배가 또 잘못 왔거든요. 오라는 내 택배는 안 오고 남의 택배만 정확하게 도착하는 이 상황. 작은 일이긴 한데 그 순간엔 괜히 마음이 복잡해져요. 하루가 어수선하게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우린 이런 순간마다 작은 폭발들을 겪어요. 작고 소소하지만 쌓이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해지죠.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지금 터뜨릴까? 아님 참고 넘길까? 화는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슬며시 찾아오고 우린 그 감정 앞에서 늘 갈팡질팡해요. 우린 다 알아요. 짜증은 순간이고 후회는 오래 남는다는 걸요.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자주 짜증이 날까요? 왜 화는 이토록 쉽게 찾아오고 또 천천히 떠나는 걸까요? 짜증과 분노. 그 뜨거운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내 마음이 덜 다치고 몸도 덜 지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감정을 소리 없이 품고 살지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하루를 넘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때로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하나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지요. 짜증, 분노, 원망 같은 감정은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이죠. 문제는 그 감정이 너무 오래 머물 때 생기죠. 감정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분노나 짜증은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면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자주 오래 지속되면 면역 체계는 점차 방향을 잃기 시작하고 외부의 위험에 대응하던 면역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찾아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위장장애, 심장질환, 관절염, 자가면역질환, 심할 경우 암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싸움이 끝나면 감정도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멈췄지만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살아남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반복시키고 우리의 기분을 지배하고 우리 몸에 은밀한 긴장을 남겨요.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평정을 되찾는 건 어려워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고 숨이 짧아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돼요. 그제서야 우리는 돌아보게 되지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하지만 이미 감정이 몸을 다녀간 뒤라면 그 깨달음은 늦은 후회로 남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감정들을 억지로 참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돌보는 삶을 위해서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람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죠. 괜히 흥분하지 않고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을 밝히려는 대화가 인신공격으로 흐를 것 같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논리적인 논쟁조차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상대의 말 속에 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레짐작하니까요. 기본적인 존중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서로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되고 처음엔 사실이나 가치를 두고 벌인 논쟁이 결국엔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싸움으로 변해버려요. 도대체가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거 순 억지잖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이미 감정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어느새 성격과 지적 능력을 비난하게 되고 상대의 생각이 아닌 사람 자체에 분노하게 되죠. 짜증은 화로 커지고 화는 혐오로 번져요. 그 단계에 이르면 상대의 말은 들리지 않고 억지와 고집만 남게 되죠. 논쟁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건 단지 개인 사이의 일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분노가 더해진 싸움은 작은 문제라도 언제든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한 이해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편견을 가지며 살아가요. 모두가 유전자의 조합 위에 가정, 교육, 사회, 문화, 미디어 등 수많은 영향을 받으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그 무의식이 대부분의 행동을 결정해요. 괴테는 말했어요. 나는 머릿속으로 어떤 범죄든 상상할 수 있다. 우리도 그래요. 사랑을 주는 부모, 적당한 안정, 타이밍 좋았던 기회 등이 내 안의 자극과 충동이 우세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운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단지 운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죠. 사람들 사이엔 우열이 없어요. 우리 모두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걸 수시로 상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의 모습도 찾아보시고요. 우파니샤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의 적이여, 그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세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진 않을까? 나는 정말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을까? 설령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똑같은 결함이 없더라도 다른 면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생기고 선입견에서도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용서를 빚진 것처럼 먼저 용서를 베풀면 상대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화가 난다면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비슷한 실수가 없는지 생각해보라. 그의 충동적인 행동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금세 화가 가라앉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 사람의 태도이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걸 굳이 나의 문제로 끌어올 필요는 없어요. 나를 향한 그들의 공격 역시 대부분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뿐이에요. 운전할 때 뒤에서 전조등을 깜빡거리거나 자신의 차 바로 뒤에 바짝 붙여 운전하는 차 때문에 종종 위협을 느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그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런 상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 차를 볼 때마다 지금 저 차엔 응급환자나 출산을 앞둔 산모가 타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짜증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게 돼요.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요? 대화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이해예요. 그 사람의 주장에 내 의견과 관점 등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건강한 논쟁이죠.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고 단정 짓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중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 당신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신에게 그 권리를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와 존중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호의로 대한다는 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존중과 친근감을 잃지 않는 태도예요. 편견 없이, 가치 판단 없이 그저 사람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 말이에요. 그게 진짜 따뜻함 아닐까요?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잠깐 멈춤이에요. 화를 느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의 첫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예요. 흥분한 상태에선 어떤 말도 갈등을 키우고 그건 결국 후회로 돌아오죠. 그러니 감정의 사슬을 내 안에서 끊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의 말에 내 자존감을 흔들리게 두지 말고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기억하세요. 땅에서 개가 짖는다고 하늘 위의 달이 괴로워하겠는가? 인생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며 내면의 불안감과 불균형을 떨쳐내지 못한 채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잠식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의 고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뇌세요. 원래 사람이 그렇다.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오늘도 역시 기분이 나쁘고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에게 전가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각오하세요. 그런 만남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죠. 그렇게 내 안의 평온을 지켜나가세요. 대부분의 논쟁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돼요. 그러니 흥분할 필요도 싸울 이유도 없어요. 내 인생의 큰 그림, 내가 진짜 추구하는 삶을 떠올리면
작은 충돌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때로는 져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니까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다른 사람에게 화낼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요. 당신의 의도가 당장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때가 올 거예요. 흐르는 물은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고도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 있기에 모든 곳으로 흘러가죠. 진화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종은 가장 센 존재도 가장 똑똑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주어진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였지요. 적응이란 자기다움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기다움을 유지하는 걸 말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짜증, 분노, 혐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생겨나고 끓어오르는 일을 막아주는 생각법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이 당신 안의 분노, 짜증, 혐오를 다스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전히 연습 중이에요. 우리 함께 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우파니샤드에 있는 말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본다. 감사합니다.